이 축사가 이제 가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만약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으면은 현조 건조물은 정말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근데 가옥이 일부로 되어 있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현주 건조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냥 건조물 방아죄로 봐야 되냐? 이런 게 이제 논점이 되겠죠. 아마 이제 판례가 있을 겁니다. 80년대 판례든 90년대 판례든, 의외로 2000년대 판례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판례가 있을 건데 저는 본 기억이 없고, 당연히 아마 어디 구석탱이 판례에서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닐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이제 끝나고 나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뭐 판례를 모르면 사실 의미가 없죠. 판례를 알면 간단히 끝나고, 모르면은 자기 혼자 멋대로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건 있으니까. 근데 답을 맞출지는 미지수죠. 그 다음에 2번, 갑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혼자 사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방화를 했는데, 혼자 사는 자신의 단독주택? 자기 집에다 방화를 했다는 거예요. 보험금 탈 목적으로 했나봐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갑의 행위는 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한다.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었으면 그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 내 집에 불을 지름으로써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목적물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없다면 그냥 이게 갑이 혼자 사는 나의 단독주택이고 내가 내 집에 불 질러서 하겠다는데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건 없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자기 집에 불 질렀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죠. 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죄에 이제 해당하냐 인 건데, 이것도 낯설고 생소하네요. 참, 이것도 뭐 언제적 판례를 갖고 온 건지 뭐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해하여, 이제 고의 과실할 때 그 과실이죠. 과실하면 항상 두 가지가 있죠. 고의 과실할 때 그 과실과,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할 때 과실, 이렇게가 그 생각이 나죠.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해했답니다.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지금 이게 하나만 맞고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죠? 일반 물건을 소해하여 과실로 인한, 실화죄의 경우에는 혹시 고의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하지 않나요? 아니죠. 그 담배꽁초 버렸던 사안이 있죠. 최신 판례. 여러 명이서 무슨 쓰레기장이었나? 소각장에, 쓰레기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모여서 담배를 핀 게 아니고, 아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담배를 피고 꽁초를 거기다 던졌는데 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누구의 담배꽁초로 불이 난 것까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니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거기서 꽁초를 제대로 불 꺼진지 확인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다들 각자 자리로 갔기 때문에 불이 난 거라면 각자에게 실화죄의 책임을 묻겠다 하는 최신 판례 있었죠. 실화죄 관련해서는 뭐 그 최신 판례가 딱 떠오르고, 그때 고의는 아니죠. 그 사람들이 공공 쓰레기장인지 뭔지 거기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담배꽁초를 던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들 담배 피러 밖으로 나왔을 뿐이고, 실내에서는 담배 흡연이 안 되니까 밖에 나왔을 뿐이고, 그래서 담배를 피고 꽁초를 주머니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 던졌던 것 뿐이고, 근데 불이 난 거니까 과실은 맞죠. 그때 실화죄가 성립한다고 했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제로 불이 났던 사안이었고, 그 판례, 그 최신 판례 묻는 지문인가요? 아무튼 이거 뭐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답이면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4번도 한번 볼게요.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방화의 의사로 고의가 있습니다.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표현이 적지 않게 살포되어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주택 자체에는 옮겨붙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경우에도 그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만 붙고 주택 자체에는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무 죄 없어, 아니죠. 이 주택 자체에 붙지 않았더라도 다면이 아니고 현조 건조물 방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끝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접속사를 바꾼다. 왜냐면 그 틀린 문장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서는 논리적인 문맥이 국어적인 문맥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간에 접속사를 한번 바꿔준다.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현조 건조물 방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라고 해야죠. 확실히 틀렸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면 다 찾아봐야 됩니다. 뭐 뒷걸음질 하면서 답은 맞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건 확실히 틀렸고, 이거는 성립할 것 같고요. 가옥에 일부러 되어 있다는 점이, 그리고 가옥을 소유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예, 성립 인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을 것 같고, 네, 문제는 2번, 3번인데 어, 이게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을까? 이게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을까?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런 시선으로 보는데,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유하여 실효자가 성립한다. 일반 물건? 동산, 부동산의 구분이 들어가나요? 왜냐면 이게 그 방화제, 실화제 그 형법에 그 보면은 그저 현주 건조물, 그 다음에 그냥 건조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분이 돼 있죠. 이 법전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되게 답답하네요, 객관식은. 저는 3번을 고르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맞는 것 같아요. 뭐 딱히 트집을 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맞더라도 그럼 얘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 어디가 틀렸는데 이걸 정확히 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답을 가려내야겠죠. 네, 문제 6번부터 해설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 네, 3번 맞았네요. 네. 1번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이거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318조 1항이었습니다. 네, 318조 이렇게 주고, 네, 그거의 조문 1항이었네요. 네, 조문인 것도 못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참. 네, 2번. 네, 이렇게 해서 변호인만이 출석해가지고 안 된다고 판례 있었죠. 네. 이거를 가져오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판례 검색하다가 그냥 눈에 띄어서 그냥 갖고 왔어요. 2013년도 판례였습니다. 네,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 증거를 하며 동의할 수 없다. 변호인이 멋대로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변호인이 이렇게 피고인 몰래 혼자 와가지고는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해가지고는, 네,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인정을 해줄 수가 없겠다. 2번은 맞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자 3번이 이제 다른 게 다 맞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였고, 이게 그 공동피고인 중에서 1인이 증거 동의하면 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동의 효력이 미치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답은 했지만 왜 안 될까 문득 딱 생각이 안 났는데, 그 강론 교수님 책을 보니까 형사소송법 책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동피고인들은 각자 독립하여 반대 신문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 동의는 그 증거 동의를 한 그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칠 것이고,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증거 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증거 동의의 효력 범위를 인적 범위를 해가지고, 인적 범위, 물적 범위, 그 다음에 증거들이 제출됐을 때 문서의 일부분을 증거 동의했을 때 전체에 대해서 인정이 해줄, 증거 동의 효력이 발생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거죠. 그 다음 시간적 범위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처리할 수 있지만,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번복할 수 없다. 그래서 1심에서 증거 동의를 증거 동의했으면 나중에 항소심에서 그걸 번복할 수 없다는 판례들 많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범위, 물적 범위, 인적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독립하여 반대 신문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네,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많이 봤던 판례죠. 이렇게 해서 그 증인의 지위에 있다가 하기 때문에 그 선서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뭐죠? 그 별로 심리를 분리해가지고, 네, 병합된 경우에는 분리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2015년도 판례고, 뭐 이런 내용의 판례는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증거조사 완료된 취소 처리할 수 있고, 이미 되면 끝난다. 그리고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가지고 다툴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6번은 맞았고, 그 다음에 7번. 네, 7번은 답이 1번이네요. 네. 일 번 이게 이 뒷부분이, 네, 이게 틀렸네요, 이게. 네. 이게 그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이 됩니다. 저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맞는 지문인 줄 알고 넘어가서 이거 두 개 중에 고민을 엄청 했었죠. 이거 두 개 중에 고민을 했는데 2, 3, 4번 다 맞는 내용이고, 네,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였고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네, 아주 보기 좋게 틀렸네요. 네, 이게 이제 사경제 주체로서 이렇게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행정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권력적 작용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그 이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뭐 예를 들면 계약 같은 거 있죠. 그냥 사경제 주체 지위로서 하는 계약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네,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